(2015학년도에)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우리 고3생들, 물론 여기 이제 의학 계열이죠. 아무래도 의대가 이제 아무래도 인원이 제일 많으니까 기타 이제 의대뿐 아니라 치과대학, 그 다음에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그 다음에 약학대학 플러스 간호대학. 글쎄 뭐 이런 의학 계열의 진학을 좀 목표로 생각했던 우리 수험생들, 또는 생각을 안 했는데 좀 약간 성적이 모자라니까, 근데 갑자기 뭐 정부에서 빵 하니 말이죠. 아주 희망 섞인 로망에 해당할 정도의 2,000명 증원, 의대 정원. 그러면서 어때요? 한 해 뭐 100명 이상 증원시켜서 2030년 이상이 되면은 지나서는 10,000명까지 증원하겠다. 그래야 어때요?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어때요? 많은 의사, 환자들이 혜택을 보는 의료 어떤 형평성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이제 아주 고민 끝에, 산고 끝에 아마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정책을 총괄하니까 이제 일단은 예비 의료인들, 예비 의사 수를 이제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뭐 저 성형외과 몇 명, 피부과 몇 명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문성 있는 전공 분야는 복지부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 금년도 이제 2025학년도에 이제 고3들이죠. 고3 이상 졸업자들, 재수생, 연수생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의대 쪽으로 완전 로또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예전에 의대를 받다 떨어지거나 또는 뭐 약간은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우리 졸업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경쟁이 되는 바로 어떻게 그분 선배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3학년들 중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의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의대 정원 들리니까 의대 고민해볼까? 한번 해볼까? 근다고 해서 뭐 의대형 수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OT 영상 강의는, 자, 일단은 의대 정원이 되고, 증원이 되고, 증원 확대죠, 2,000명.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고3들의 경우인데, 증원이 된 만큼 어떤 식으로 입시, 어떤 의학 계열의 입시 어떤, 방향이 어떤 식으로 약간 흘러가는지, 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는 뻔한 사실 같지만 팩트체크돼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역시 말이죠. 아무리 뭐 숫자에 대한 정확하게 디테일에 어떤 그래도 공부잖아요. 수능, 그 다음에 어때 수능 수시에서, 그죠? 일단 수능 최저가 적용된 수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뭡니까? 논술 면접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정시 때는 또 어때요? 뭐 서울대 고대가 내신까지 합산을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어떤 핵심적으로 어떤 학습의 방향이 있죠? 수능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다음 논술 면접까지 해서 일단 의학계열에 지나가는 어떤 로드맵을 간단히 설계를 해드리는 OT 영상 강의입니다. 저는 대충 스카이프 교육의 교육원장 노한기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 그야말로 의학계열의 MMI 또는 과학탐구 최고의 어때요? 장인이시죠? 명장이시죠? 유홍선 박사님 같이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뭐 저기 의대 정원 뭐 2,000명 증원이다. 저 그런데 일단은 뭐 기본적인 어떤 그 사안이 뭔지 간단하게 압축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해를 못한 경우도 있고 인지를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예.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는데, 이제 현재 전국의 의대가 이제 40개 대학이죠. 수도권에 이제 서울 지역에 8, 그다음에 인천에 이제 2군데죠. 인천에 인하대 가천대,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에 3군데에서 수도권이 13곳, 나머지 그러니까 지방 의대가 27곳, 27곳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작년까지 2024학년도에서 이제 3,058명의 의대 정원이었는데, 이제 올해 2025년도 2,000명이 중원이 돼서 의대 정원이 5,058명이 되는데, 이번에 증원은 뭐 치대나 그런 해당이 안 되죠. 네, 의대만. 간호학과는 이제 5,000명 증원한다 그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년 100명 이상씩 계속 증원을 해서 나중에 이제 2030년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10,000명 정도 증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이제 뭐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제 근데 이번에는 뭐 수도권 대학보다는 비수도권, 네. 27개 대학의 그렇죠. 중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안에 대해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에는 이제 뭐 해당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영향은 있겠지만, 그 지방 27곳의 의과대학에서 이제 일반 선발하고 지역 인재가 있는데, 특히 이제 지역 인재에서 옵션을 둬서 이제 일단 처음에는 52몇% 정도로 지역 인재를 뽑고 서서히 이제 60%까지 지역 인재를
뽑겠다 이런 지역 의미고. 할당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역 할당이고 일반 선발은 말 그대로 아무데나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도 갈 수 있고 근데 일반 선발 빼고 이제 지역 인재를 많이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늘려서 내년도 2025년도는 지역 인재로 52.8%.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점차점 해가지고 60% 이상은 60%. 지역 인재로 할당을 하겠다. 예,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 지역 인재의 어떤 지원 조건이랄까? 네. 뭐 그런 게 좀 있을 텐데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현재까지 그 자격 조건은 이제 지역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입학 졸업한 학생만이 이제 지방대학 의대에 이제 입학을 할 수 있죠. 네, 그런 내용이고. 지역 인재도 원투가 있어가지고 원은 약간 그 해당되는 지역의 광역, 그렇죠.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이다 면 호남 지역, 네. 호남은 이제 전라남도, 광주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인재 2는 순수하게 네. 본인이 잘하고 태어난 의대가 있는 곳, 그죠? 그렇죠. 전라북도 전북대학교다 그러면 전라북도 기준에서 네. 이런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대학마다 전형이 약간 그 묘한 차이가 있으면 거의 큰 맥락은 네. 비슷하죠. 예, 그리고 이제 2028년도가 되면은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입학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 지역이 있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입학 졸업해야 된다라는 옵션을 걸어놨습니다. 강화되는 거죠. 네. 지역 인재가 어떻게 보면 또 저 지원자들이 갖는 거 경쟁력 측면에서 장점이 뭐가 있죠? 지역 인재 전형. 뭐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을 지원하기는 좀 껄끄럽지만 이제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지역 인재를 해서 성적을 조금만 더 올리면은 충분히 이제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약간 완화됐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정시 지원 같은 경우 금년도 결과를 봤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혹시? 이제 2024 정시 지원을 해서 이제 볼 때 그 수능을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정시는 의과대학이 이제 약 96.4점 정도의 에버리지. 에버리지가 되는데 이제 지역 인재로 따지면 94점 정도, 그러니까 3점 정도가 점수가 낮죠. 근데 3점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3점밖에 그게 아니죠. 그렇죠. 디테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크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원하기가 약간 수월해지지 않았나. 지역 인재가 일반적으로 네. 점수상은 유리하다. 그렇죠. 수능 점수가 표점으로 전환해서 약간 낮다 그런 얘기. 두 네. 번째로는 또 메리트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시의 그 수능 최저에 보통 이제 일반적인 전형에는 세 과목 합해서 5에서 6인데 이제 이 일반 지역으로 하면은 세 과목 합해서 지역 인재 5에서 8점까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상문에서 하나 유전 문제를 못 풀어서 2등급 나왔는데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정시에서도 좀 매력적이고 다른 전형보다는 조금 완화가 되니까 네. 커트가 높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시에서도 어때 수능 최저 조건도 약간 완화됐고 네. 다만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논술이 있고 또 면접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수능 최저가 또 걸려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예. 자 그런 점에서 일단은 매력이 있다 그런데 근데 지역 인재가 그만큼 어때요 좀 할당제로서 매력이 있고 또 지금처럼 메릿이 있는데 네. 근데 그 메릿을 준다는 것은 너무 좀 불공평할 수가 있고 비수도권 학생들이 네. 일종의 역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좀 뭐랄까 좀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의논이 되는데 그런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의대를 졸업해갖고 서울 오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지방 지역,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뭐 몇 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다른 뭐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든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언저리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 전형 제도가 어떻다 그 인지된 건 뻔한 것이고요. 이나저나 여러분들이 어때요? 일단은 금년도 11월 14일에 수능 안 볼 수 없죠. 근데 6월 9월 평가원 시험 안 볼 수 없죠. 9월달에 평가 시험 보고 나면 그때부터 수시 원서 6개 수시 안 낼 수 없죠. 네. 등등 이런 일련의 과정을 딱 밟아놔야 가죠.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제가 이제 지금도 기초적으로 하고 있으면 3월 2일부터 그야 본격적으로 어때요? 그야말로 드라이브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고3 중심의 지금 OT 영상입니다만은 금년도에 말이죠 어때요? 일단은 이렇게 정원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의대를 지나겠다가 어때 떨어진 한이 맺힌 여러분들 선배들 있죠? 재수생 이상 장수생들 심지어는 직장인들 그 다음에 어때요? 지역인재 전형이 워낙 TO를 늘린다 하니까 지역인재 전형으로다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그죠? 여러분들 지방에 데려갈 수 있는 거야. 인서울 수도권에 어때요? 13개 그 의대 지원을 하려면 안 되는 거야. 지방에 데려가는 것도 어때요? 일반 선발 어떤 전형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지역인재는 지역에 할당을 하기 때문에 경쟁의 측면에서 여러분 좀 수도권 학생들이 좀 밀릴 수 있죠. 다만 역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인원이 많고 그 다음에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의대를 가고자 하는 지방 학생들을 위해서도 지가 그 학생 중심으로 해서 어때요? 여기란 것처럼 고3생들 전문적인 일단은 뭐 개학을 하고 3월부터는 아무래도 학교를 가기 때문에
주중 저녁반이나 주말 몰입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때요? 지역 이제 전국권 자 주말 몰입반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3월 2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여기 주 6일반은 어때요? 일단 주중 저녁하고 주말하고 합쳐서 이제 6일반이 있고 토요일반이 아무래도 많이 이제 활성화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자 과탐인데 아무래도 수학하고 과탐이 제일 중요하죠. 수학은 서울대 이제 수학과 나오신 이원준 수학 대표님이 총괄하시고요. 우리 이제 유홍선 박사는 이제 과학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특히 생명과학 원투, 화학 원투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국어를 책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영어대로 이제 아주 선생님들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데 일단은 일반 전형도 있지만 지역이 이제 중심의 그런 일종의 바로 학습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뭐 지방에도 학원들이 많이 있고 이제 아카데미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경험상 또 입시 결과의 어떤 그런 경력상 저희가 갖는 어떤 그런 경쟁력은 여러분이 좀 굉장히 의대 의학계열 진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EBS 연계성을 굉장히 강하게 볼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제가 과학탐구 같은 게 EBS인 게 워낙 의미가 있잖아요. 네. 또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학 논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MMI 다중민이 면접에 의대 면접 거기서 또 이제 일종의 생명과학이나 이런 경우는 아주대 논술뿐 아니라 이제 교과 적성 측면에서 이제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EBS 연계성은 철저하게 그죠? 국어, 영어 그다음에 과탐. 근데 수학은 EBS 연계성이라는 얘기를 참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아무래도 그죠? 워낙에 이제 수학은 좀 세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불허전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래도 이제 유 박사님 뭐 좀 의대나 이런 데 뜻을 가지고 공부해서 합격을 한 친구들 보면 어떤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던가요? 경험상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과 집중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르죠. 예. 그래서 그 뭐 언어 전문가시지만 언어도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그 자기가 어떤 파트를 둬갖고 집중, 선택,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과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이제 목표를 두고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점수만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을 선택과 집중으로 공략을 하느냐, 뭐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네. 일단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 네. 똑같이 공부를 해도 우직하게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지혜롭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6월 평가원 보고 나면은 그때부터 약간 이제 뭐라 궤적이 생기죠. 내가 의대를 갈 것 같아. 아니면 인서울이야, 경기권이야, 수도권이야. 아 수도권이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비수도권이야, 지역이 이제 그때 이제 보통 6월 평가원 때까지는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죠? 기회를 만들어봐라 그런 얘기고 저희가 또 이제 여름방학 때 썸머스쿨 해가지고요 일단은 4주간에 걸쳐서 이제 아주 특화된 강화도에 바로 펜타스키스 학원에서 일단 여러분 썸머스쿨 있잖아요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고3들 반 그 다음에 이제 고2나 고1 향후 이제 의대를 가려는 친구들의 경우 썸머스쿨이나 윈터스쿨들 별로 진행하는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이거는 대치동 본원 음마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그 다음에 서쪽 방배원 송치대 이수역 7번 출구 있잖아요. 14번 출구, 7호선. 네, 7호선 14번 출구. 예. 두 군데 지계 학원에서 일단 여러분 3월 2일부터 그야말로 어때요? 론칭을 해서 금년도 11월 수능 때까지 그리고 수시, 그죠? 일단은 논술 면접까지 해서 MMI까지 해서 완벽하게 진행이 되게 해서 합격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좀 높여줄 겁니다. 자,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꽤 많은 학생들이 합격의 결과를 가져왔죠. 자,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의대를 가고 약대나 어떤 의학학회, 수의대, 한의대를 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밀착 수업을 하고 전담 케어를 합니다. 특히 선생님도 이제 과학을 전문적으로 하시지만 아무튼 특히 이제 의학 계열에 바로 입시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그걸 가져왔다는 거 좀 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중심이지만 일단은 논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도 논술이 마지막이었죠 과학으로 이제 수리 논술 계속 하는데 연세대학교는 100% 이제 논술로서 선발해가지고 특히 치과대학이나 약학대학 같은 경우는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100% 논술로 해서 올해 유 박사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외로 뭐 로또 같다 하지만 의외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준비를 많이 했죠. 근데 고려대 약대는 이제 본교는 없고 그죠? 세종대 약대에서 수리 논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는 이제 논술로는 이제 금년도 7일만 논술이 복구가 되는데 연대, 고대는 논술로 의대를 뽑거나 그런 게 없어요. 참고하십시오. 예. 자, 그래서 대인 면접을 저희가 수능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줍니다. 특히 빨간 날 공휴일 날 있잖아요. 자, 그날 뭐 4월 10일 선거날이 있잖아요. 5월 같은 경우도 이제 5월 6일 같은 대체 공휴일이 있죠.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MMI성 면접, 그 다음에 논술 있잖아요. 이런 학습들을 병행 같이 해주는데 아무튼 고3들이기 때문에 학교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MMI성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여름방학 때 일단 수능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일종의 저희가 멘토링 같이 해줄 거예요. 자, 그저 마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수학, 국어를 워낙 강하게
지도할 겁니다. 왜? 작년도 수학후가 워낙 수능이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과학이 큰 축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야간반 아마 학교 끝나고 주 5일 또는 6일반 주말반 아무래도 주말반으로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토일반에 10시부터 9시 풀로 집중적으로 하고 국영수 과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 보충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특히 지방학생들의 경우는 토일반 있잖아요. 대치동 번호 서초 방배원 3월 2일부터 해서 완전히 집중화된 반을 진행을 하죠. 자, 이나저나 말이죠. 일단 뭐 수능, 자, 수학이 작년에 어려웠다는 거, 1등급이 4%였다는 건 뭐 주제 사실이고 수원투 워낙에 극강화 시킵니다. 완벽하게. 특히 이제 뭐 수학2의 미적분 베이스죠. 더군다나 미적분, 금년도에도 어떤 수능에서 표점을 좌우하 있던 미적분인데, 아무튼 뭐,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이원주 수학 대표님 중심에 대해서 수학의 전문가들이, 프로들이 여러분 수학을 책임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 2월 달은 끝났고요. 3월 2일부터 해서 발진해서 일단은 수능 때까지 가면서 아울러 수리 논술, 그 다음에 수리 구술까지도 같이 한다는 거 강조를 좀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과탐인데 역시 생명과학 원투, 화학도 원투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생명과학하고 그 다음에 화학, 수능의 맥락, 그 다음에 논술, MMI까지 연계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아무래도 의과대, 이제 의대 계통이 생명과학, 화학, 특히 생명과학이 이제 필수로 돼 있죠. 특히나 그 이제 아주대 그 의대 논술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2를 안 하면은 시험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2023학년, 2023 작년도 수능 생명과학은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킬러 문제가 한두 문제 줄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경쟁이기 때문에 1등급이 맞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시간 내로 푸는 연습들을 해야 되고, 화학도 마찬가지로 양적 관계라든지 뭐 중화 반응에서 계산하는 문제, 아주 지저분한 계산 문제 같은 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문제를 다 풀지도 못하고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어떤 문제를 빨리 풀고 어떤 문제를 좀 강화해서 푸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MMI, 말씀하세요. 생명과학 1, 2 중에서 어느 과목을 택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까지 2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에러를 얘기하는 수험생이 의외로 많은데 이제 학기 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선택의 폭을 갖는 게 지혜롭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2학년 때는 막 3과목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한 과목을 버리지 말고 이제 하다가 내가 어느 것을 더 유리하게 생각할까 해서 가장 의대는 아무래도 생명과학 1, 2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 시험에서 화학 문제 다 나와요. 화학, 물리, 생명과학 다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나는 뭐를 좀 집중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로 2 정도로 그렇죠. 2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좀 머리는 아프고 공부할 때는 좀 고통이 있고 애로가 있더라도 나중에 이제 일단 수시에서 그렇죠. 수능을 위한 2가 아니고 면접을 위한 2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어차피 나중에는 결국 딱 어때요? 면접이 이런 것들이 블로킹이 돼서 그때 결정적일 때 좀 요긴하게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일단 2 과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더군다나 이제 지역인재 전형적으로 해서 뭐랄까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지방 학생들의 경우도 일단은 좀 빡빡하더라도 학교에서는 2를 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래도 본인이 역시 길을 쓰고 2를 제대로 배워놓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의대로 들어가서도 공부하는데 좀 기초 소양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를 안 하고 가면 무조건 이제 과학거나 영재고 학생들한테 밀리게 되죠. 그 학생들은 다 2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각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2를 하나 정도는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학자는 국어도 워낙 금년도 불국어였고 저도 국어 수도합니다만은 일단 문학 독서 일단은 뭐 저희 학생들이야 뭐 워낙에 기본적으로 60% 이상은 전부 다 국영수 과사 있잖아요. 일단은 뭐 60% 이상 거의 1등급을 다 듣겠습니다. 소수정에 맞춤을 하기 때문에 한 클래스가 10명 내외로 합니다. 수학, 국어, 국강화,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과탐 필수, 그죠? 아주 앱솔루트하게 진도를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 일단은 뭐 90점 이상이 바로 1등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국어도 아무튼 제가 책임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있죠. 오랜 노하우,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이과생들 의대 가려고 또는 약대 가려고 또는 수의대 가려고 성적 좋은 수학과학 선수들이 국어만 보면 왠지 작아지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어가 하나의 좀 뭐랄까 퇴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쩌면 바로 맥락 측면에서 제가 국어를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수학과학에 몰입을 해야만이 올인해야만이 자 일단 의학계열에 진학하는데 수능뿐 아니라 수시로 먹을 수 있다는 걸 거듭 강조드리고 역시 말이죠 영어는 90점 이상이 이제 1등급인데 금년도에도 영어도 워낙 어려워서 말이죠 작년 대비 어때요 절반 정도로 1등급 인원수가 반토막이 나버렸죠 영어도 신경 써야 됩니다.
특히 우리 과거생들 국어 영어 완전히 젬병이잖아요. 수학과가 선수고 그죠? 눈 감아도 수학과 다 풀어지는데 그 정도로 인문학적인 게 약하기 때문에 일단 문해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신경 많이 쓸 거예요. 그죠? 그 점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일단은 고3들 뭐 그간 어려서부터 쭉 하는 의학계의 꿈을 가진 수험생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갑자기 어때요? 이 5대 시험을 누린다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 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로망을 가지고 지금 아마 준비를 하려는 수험생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그동안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실력이 쌓인 수험생도 어느 순간에가 삐끗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3월 2일부터 하는 저 스카이프 교육만의 로드맵 대치동 바로 음마사거리 쪽에 아까 얘기했던 4호선 총세 7호선 지역 쪽에 바로 서초 방배원 아울러 아까 얘기했던 썸머나 윈터 있잖아요. 그런 기간을 활용한 바로 어때요? 강화대로 기숙학원까지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자 일단 간단하게 있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나시나 수능 그 다음에 수시와 함께 특히 고3들은 뭐야 재수생 연수생보다는 수시 맥락 측면에서 좀 선택지가 많이 있잖아요. 수시 6개 무시 못합니다. 당연히 해야겠죠. 활용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고려하는 바로 어떤 입시 준비를 한다는 점에서 저희 스카이프 교육에 굉장히 특장점이 있다는 거 그것도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 박사는 마지막으로 한번 좀 올해 고3들이 어떻게 보면 자율수생, 완수생보다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좀 강한 독한 마음 먹고 이제 준비를 하면 뭔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어느 점에서 조금 준비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는지 어드바이스 한번 해주시죠. 근데 재수생들은 이제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입시에 대한 그 경험으로 하지만 우리들은 이제 아무래도 모의고사 많이 못 보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모자르지만 아무튼 고3들이 가장 장점은 수시입니다. 6군데 수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능 체제를 무시 못하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나저나 수능이라는 큰 어때요? 자 물결 속에서 중간중간에 수시 원서는 있고 중간중간에 평가 모의고사 있고 자 그다음에 어때요? 수능 전에 이제 뭐 일부 연세대가 100% 논술 어때요? 좀 작년도는 9월 초에 봤는데 9월 추석 전에 봤는데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뜻이 있는 거 기대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종의 바로 극상층의 점수를 통해서 일단은 자 의학계열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간호대학까지 합격하시는 그런 기회를 분명히 여러분에게 만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의학도의 꿈 그죠? 자 길이 있습니다. 바로 스카이프 교육에 그야말로 어때요? 주단을 까는 길이 있다는 거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시스템이 가동돼 왔고 또 어때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는 거죠? 자 레전드로서의 그런 일종의 역할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면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전문가들이 책임을 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아무튼 힘내시고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해 봅시다. 자 다 같이 자 화이팅! 화이팅!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네네.